영어 공부하는 거에 비해 영어 문장이 특히 잘 안 만들어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듣기 위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드 듣기라던가 쉐도잉, 귀로 듣는 학습 위주로만 해오신 분들은 이 영어라는 게 결국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눈으로 직접 보고 영작해보고 써보면서 그 문장 구조 자체를 완전히 체득하면 좋거든요. 오늘 저와 같이 영어 영작 필사 훈련 같이 해봐요. 제가 작년에 디즈니 책 6권을 번역 해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스토리로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영작과 필사를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로 하면 좋거든요. 한국어를 보고 저랑 같이 영작해보면서 영어의 정말 대부분의 문법 또 문장 구조를 직접 손으로 익히게 될 거예요. 제가 적을 건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같이 적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신데렐라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에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소녀가 있었어요.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옛날에 여러분 once upon a time 이거 떠오르죠? 그런데 그때 once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한때 이게 한 번은 이란 뜻인데 옛날에 어느 시점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있었다. 영어는 주어랑 동사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있었다이기 때문에 there is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there was 그리고 소녀가 있었어요. 한 명의 소녀가 있었겠죠? girl 불리던 이거는 called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PP형으로 쓰면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 거죠. 그리고 Cinderella라고 불린 거죠. Cinderella. Once there was a girl called Cinderella.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Once there was a girl called Cinderella. 그녀는 못된 새엄마와 새언니들과 살았죠. 이때 주어가 뭐겠어요? 그녀겠죠. 그래서 she로 시작하면 되고 살았다는 lived, 특히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구들과 살았다. 누구들과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with. She lived with. 못된 새엄마와 새언니들. 이걸 영작을 해볼 건데 못된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bad일 건데 특히 이렇게 좀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좀 사악하게 못되게 구는 걸 wicked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wicked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사악한 어떤 마법사에 관련된 뮤지컬이었거든요. 새엄마는 stepmother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새언니는 and stepsisters 두 명이니까 이렇게 신데렐라 내용 다들 아시잖아요? S도 꼭 붙여야 돼요. stepsisters 이렇게 어나 S같이 문법적인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말로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완전히 내 것이 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어느 날 이건 영어로 one day라고 하면 돼요. one day 어느 하루를 말하는 거죠. one 이게 하나니까 one day 그들은 이게 바로 주어겠죠? they 그리고 초대받았어요. 그들이 초대를 한 게 아니라 초대를 받은 거 이런 거는 수동 형태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형이죠. they were 이라고 해야 돼요. they were 수동형은 비동사 다음에 PP형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하다는 영어로 invite 초대되다는 invited 여기도 우리 아까 ed 붙였죠. 그것처럼 invited 그리고 어디로 초대를 받았어요? to 이렇게 써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라고 할 땐 they were invited to 내가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면 I was invited to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왕실 무도회 이런 건 영화에 나오기도 하는데 royal ball이라고 하면 돼요. royal 우리 로얄 팰리스라고 하잖아요. 왕실의라는 뜻이 royal. 그리고 무도회는 ba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이란 뜻의 ball, 이게 무도회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One day they were invited to a royal ball. 이렇게 영작을 해봤다면 다시 같이 필사를 해보는 건데 필사는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까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그 목표는 영어 문장이
익숙해지고 체득되고 슬슬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빈칸을 채워볼게요. 예전에 once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었죠? There was a girl called Cinderella. 그리고 그녀는 살았어요. 뭐라고 했었죠? She lived with her, 아까 wicked 제가 설명드렸죠. wicked stepmother and stepsisters. 그리고 어느 날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까 수동태 구조 뭔가 문법책에서 배웠던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확 와닿지 않았나요? One day they were invited to, 그들이 초대받았어요. 어느 쪽으로? To a royal ball. 이렇게 벌써 한 페이지를 우리가 영작 필사 훈련을 해봤고 총 6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쪽 가볼게요. 신데렐라는 예전엔 엄마의 것이었던 오래된 드레스를 입고 싶었어요. 여기서의 주어는 뭐겠어요? Cinderella. 그리고 뭐뭐 하고 싶었다 이기 때문에 want to. 그런데 과거형이죠. wanted to. 입고 싶었어요. 입다 영어로 뭐예요? wear. 오래된 드레스. 그런데 하나의 오래된 드레스겠죠? 그래서 관사 꼭 말을 해야 되고 old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on이어야 돼요. an old dress. 그리고 그 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한국어는 예전에 엄마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드레스라는 단어를 앞에서 말을 하지만 이런 게 또 시각적으로 딱 보이니까 좋죠? 하지만 영어는 그 단어를 말하고 뒤에서 꾸며줘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뜻으로 연결해주는 that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an old dress that 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붙여 말해볼 건데 이게 예전에 엄마 것이었다. 제가 예전에라고 꼭 번역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원문을 살리다 보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과거 완료라는 시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보다 더 전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거고 신데렐라가 그걸 입기 원했을 때보다 더 전에 그 드레스가 엄마의 것이었죠. 왜냐면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 드레스가 엄마 물건이었던 거는 그것보다 더 전 일이잖아요. 이럴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had를 말을 해야 돼요. had pp. had. 그리고 누구의 물건이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할 땐 had belonged to 그녀의 엄마인 거죠. 그래서 her mother. 그래서 이런 문장이 익숙해져야 하는데 Cinderella wanted to wear an old dress.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죠. 신데렐라는 오래된 드레스를 입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어 실력을 더 키우려면 그럼 단어에 덧붙여서 더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an old dress that 그리고 그 드레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드레스를 주어로 잡고 이 드레스는 엄마 거였던 거죠. 그래서 that had belonged to her mother. 이렇게 had pp 시제도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문장. 하지만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드레스를 수선할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이 영어로 뭐예요? But.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신데렐라가 그 드레스를 수선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신데렐라가 주어잖아요. But Cinderella.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신데렐라는 집안일과 함께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was 정말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So busy. 그리고 with 집안일은 영어로 chores라고 해요. 이건 집에서 하는 모든 허드렛일을 말하고 이게 한국인들은 대학생이 돼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원어민들은 정말 아이 때부터 아는 단어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고 그리고 이게 그녀의 그 집안일이기 때문에 her chores. 이렇게 영어는 그 명사에 대해서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누구의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고요. But Cinderella was so busy with her chores.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뭐뭐 할 수 없었다 라고 말을 할 건데 여러분 so that 구문 이거 그 외운 적 있지 않나요?
이게 그냥 배우고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건데 so busy that 그녀는 시간이 없었어요. She had 시간이 없다는 no time 그리고 수선하다 영어로 뭐예요? fix죠? to fix it. 그거를 수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so that 이렇게 말할 때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inderella was so busy. 그녀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 결과 she had no time to fix it. 고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문장 구조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원문을 또 그대로 필사를 해보면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빈칸을 채우면서 필사처럼 해볼게요. 신데렐라는 입길 원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Cinderella wanted to wear an old dress. 그리고 이 드레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로 했었어요? That had belonged to her mother. had belonged. 이게 이 원했던 순간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But Cinderella was so busy. 너무 바빴어요. With her chores. 그녀의 그 허드렛 일, 집안일들과 함께. 그래서 그 결과 that은 생략되어 있고 she had no time to fix it. 그 드레스를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슬픔에 잠겨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달려나가 울었어요. 슬픔에 잠겨 하고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분사구문 이 문법 배운 기억 있나요? 저는 정말 제일 어려워했던 문법이고 도대체 이런 문법을 왜 쓰나 했었는데 이게 약간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 한국어 문장도 신데렐라는 슬픔에 잠겨서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달려나가 울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신데렐라는 두 번 나올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슬픔에 잠겨처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inderella was 슬픔에 잠기는 영어로 형용사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heartbroken. heart 이건 감정을 말을 하고 이게 정말 broken 또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부셔졌다는 건 정말 비통해하고 슬픔에 잠겼다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가 슬픔에 잠겼고 그리고 이제 굳이 쓴다면 한 번 더 쓰는 거죠. Cinderella 그리고 이제 달려나가서 울었다. 근데 어디로 달려나갔어요? ran 정원으로 달려나간 건데 정원이 이렇게 집 밖에 있으니까 ran outside 밖으로 그리고 to the garden 정원으로 달려나간 거죠. 달려나가 울었어요까지 써볼게요. and cried. 근데 너무 길죠? 신데렐라는 슬픔에 잠겼고 신데렐라는 달려나가 울었어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Cinderella was 굳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중요한 단어만 딱 남기고 heartbroken 슬픔에 잠긴 채로 신데렐라는 ran outside to the garden and cried. 달려나가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분사구문인 거죠. 실제 영어 문장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와닿죠. 갑자기 그녀의 요정 데모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는 영어로 suddenly 그녀의 요정 데모가 her fairy godmother 이 요정 캐릭터 말하는 거고요. 나타났다는 영어로 appeared라고 하면 돼요. Suddenly her fairy godmother appeared. 그리고 그녀는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주어를 she로 하면 되겠죠? She 뭐를 원했어요? wanted to help. 그리고 신데렐라를 하고 이제 뒤에 뭐 help Cinderella 아니면 help her 쓸 수 있지만 그냥 생략하고 she wanted to help. 또 적어볼게요. 슬픔에 잠겨서 뭐라고 했었어요? heartbroken. Cinderella 그리고 달려나갔죠? ran outside to the garden and cried. 갑자기 나타났어요. Suddenly her fairy godmother appeared. 다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 되죠? appeared 그리고 she wanted to help. 이제 3장 남았는데 중요한 이야기들만 남아있죠? 왕자님 만나고
유리구두 넣고 도망가고 이제 다시 유리구두 찾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도회에서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했어요. 이런 거는 무언가를 요청하다라는 그 문장 구조를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무도회에서 아까 무도회는 ball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at the ball. 그리고 그 장소를 말할 땐 이렇게 at을 써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랑 영어의 at 발음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장소를 딱 집어 말할 때 at the ball. 그리고 왕자님, 그 왕자님인 거죠. 그 나라의 왕자님. The prince. 그리고 요청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무슨 동사를 쓰면 되죠? ask 쓰면 되죠. 그리고 이 ask라는 동사는 워낙 쓸 수 있는 문장 구조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강의도 했었는데 ask 다음에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 것을 요청을 할 때는 to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Cinderella 춤을 출 것을 요청한 거죠. 춤추다는 dance 그리고 to를 붙인다고 했었죠. to dance 특히 to 여기에는 미래의 느낌이 있어서 딱 그거를 요청한 순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할지 그 미래의 느낌으로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t the ball, the prince asked Cinderella to dance. 그들은 밤새도록 함께 춤을 췄고 사랑에 빠졌죠. 여기에서의 주어는 뭐예요? they겠죠? they 그리고 춤을 췄어요. danced 함께 춤췄죠? together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부사를 문장 마지막에 써요. 한국어는 그들은 밤새도록 함께 춤췄고 있지만 영어는 일단 주어 동사 말하고 그들은 춤을 췄어요. 밤새도록 하고 마지막에 써요. 밤새도록은 all night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and 사랑에 빠지다가 fall in love 그런데 과거형이니까 fell in love라고 하면 되는 거죠. They danced together all night and fell in love. 우리 또 같이 써볼게요. 무도회에서 장소 말할 때 뭘로 말해요? At the ball. 그리고 그 왕자님이 요청했어요. The prince asked Cinderella 춤출 것을 to dance. They danced together 밤새도록 all night. 이렇게 이 문장 자체에서는 시간을 마지막에 써주고 and fell in love. 그 다음 페이지가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인데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거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그 접속사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가 뭐예요? They 그리고 깨닫다는 realize 이런 동사 있긴 하지만 그냥 알다를 써도 돼요. 그리고 know의 과거형은 knew it.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알기도 전에 종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갔어? 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왜냐면 지금 너무 사랑에 빠져서 춤을 추고 있어서 그러기도 전에 갑자기 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before they knew it 이런 식으로 뭐뭐 전에 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을 하고 또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다음 문장은 주어가 시계예요. 그래서 시계로 주어를 잡아서 시작을 해볼 거고 그 시계인 거죠. The clock. 그 무도회장에 있는 그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하다는 start, begin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이제 과거형으로 began 해볼게요. 그리고 to를 붙일 수 있어요. start랑 begin 다음에는 to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동사를 붙여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to 써볼게요. began to 그리고 종이 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영어는 시작하다를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the clock began to 그리고 치다는 영어로 strike라고 하면 돼요. strike 그 야구 딱 치면은 strike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시계가 종을 쾅 친 거죠.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종은 자정을 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strike midnight. 밤이 night잖아요. 그런데 mid 이거는 middle 생각하면 돼요. 딱 밤의 중간, 밤 12시를 말해요.
그래서 12번을 치는 거죠. strike midnight. 종 치면 큰일 나잖아요. 마법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마법의 주문이 곧 풀릴 것 같았죠.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문을 연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마법의 주문은 주어를 잡아야 되는데 영어로 spell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 spell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be about to 이런 수거 외워본 적 있나요? 저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이게 정말 왜 그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about 같은 경우는 뭐뭐에 대해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그 주변의 것들을 말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일이 막 일어나기 주변 언저리에 막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주문도 이제 막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발생하려는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겠죠? was about to 그리고 풀리다는 이 마법이 풀리다는 broken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까도 심장이 깨지는 게 heartbroken 마법이 풀리는 것, 마법의 그 주문이 깨지는 것도 broken. 그래서 be broken. The spell was about to be broken. 그래서 신데렐라 빨리 서둘러 집에 가야 되잖아요. 서둘러 집으로 가려다가 유리구두 한 짝을 버려두고 왔어요. 진짜 유명한 소설 속 한 장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데렐라가 빨리 가려다가 동시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접속사 as로 말을 해요. as Cinderella 그리고 서두른 거죠. 우리 서둘러라고 할 때 hurry up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hurry 이게 동사가 가능해서 hurried 이렇게 과거형으로 했고 그리고 집으로 이거는 home이라고 하면 돼요. home이라고만 해도 집으로라는 부사가 되고요. As Cinderella hurried home, 신데렐라가 집으로 서둘러 가면서 동시에 그녀는 무엇을 했어요? 유리구두를 남겨뒀죠? 그래서 she left 한 개만 남겨뒀잖아요. glass, 유리구두는 영어로 glass slipper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쪽에 남겨둔 거죠. behind, 뒤쪽에 유리구두 한 짝을 남겨놨다. 동시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 느낌 잘 느껴지나요? As Cinderella hurried home, she left one glass slipper behind. 또 적어볼게요.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before 이 페이지에서는 접속사가 많이 나왔죠? Before they knew it 그리고 이따가 또 as 접속사도 쓸 거고요. 그리고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치기 시작했어요. 자정을. 뭐라고 하면 돼요? The clock began to strike midnight. 자정을 치다를 그냥 strike midnight. 그리고 그 마법의 주문이 막 깨지려는 순간이었어요. was about to be broken. As 신데렐라가 서둘러 집으로 가면서 hurried home. She left one glass slipper behind. 그 한쪽에 이 유리구두를 뒤쪽에 이제 남겨놨다는 거죠. 신데렐라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신데렐라가 다른 쪽 유리구두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매치하면서 찾게 되죠, 왕자님이. 다행히도는 영어로 luckily 원어민들이 잘 써요. lucky 이게 운이 좋은이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다행히도 luckily 이때 강세가 U에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I는 없듯이 발음해도 돼요. luckily, luckily, lucky에서 왔지만 luckily 아니고 luckily, Cinderella 이걸 또 주어로 잡아야겠죠? 신데렐라가 다른 쪽 유리구두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가지다는 have 과거형으로 had 다른 쪽 유리구두는 영어로 the other glass slipper 이라고 하면 돼요. the other 이것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one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라고 해요. 다른은 영어로 other인데
두 개 있을 때 남은 게 딱 하나니까 그 다른 거, 그 남아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the를 붙여요. Luckily, Cinderella had the other glass slipper.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거는 곧인 거죠. Soon.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주어로 말하면 되겠죠. Cinderella and the prince.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Were married. 결혼하다가 영어로 marry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는 건 get married라고 해요. get married.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got married라고 했다면 번역을 아마 결혼식을 올렸고 이렇게 했을 것 같고 get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상태로 딱 get 했다. 그런 새로운 일이 생겼다라는 느낌이고 get married 다음에는 그냥 그런 상태로 결혼이 서로에게 이제 되기 때문에 married 서로의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쭉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건 상태를 뜻하는 비동사로 말을 해요. 그래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을 한 상태로 그 이후에 쭉 행복하게 산 거죠. Soon Cinderella and the prince were married and 그리고 그들은 살았어요. They 살았어요. 과거형 lived 행복하게 happily 이거 이제 부사로 말을 하고 그 후로 쭉은 영어로 ever after 이라고 해요. happily ever after 쭉 이게 영어로 ever이에요. 그래서 쭉에 해당되는 게 ever 그 후로에 해당되는 게 after 이라고 볼 수 있는데 happily ever after 이거는 영어 동화의 마지막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ever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아니면 앞으로 쭉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쭉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장 필사 또 해볼게요. 다행히도 영어로 뭐였었죠? Luckily, Cinderella had the other glass slipper. 두 개가 있을 때 하나 말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다른 쪽 이 유리구두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곧 soon Cinderella and the prince, 신데렐라랑 왕자님은 결혼했죠. were married and 그리고 그들은 살았어요. and they lived happily 행복하게 살았어요. 쭉 이후로도 ever after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마지막 쪽까지 영작 필사훈련 같이 해봤네요. 오늘은 영어 문장을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영작 필사훈련 같이 해봤어요. 제 수업에서는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어 발음과 듣기, 소리적인 부분과 또 문법과 어순, 문장적인 부분을 동시에 익힐 수가 있거든요. 영단어 여행영어 프리토킹까지 따로따로 배우지 않고 한 방에 정복하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